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E3PS에서 PLM 시스템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PM을 맡고 있는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중간중간에 꼭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쪽지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바로 해드리고요. 안 되면 저희가 끝난 다음에 Q&A 시간에 여러분들께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세미나 드릴 내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서 요즘에 한참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PLM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E3PS에서 구축했던 어떤 장비 회사들이 이제 ADP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KC텍, 크게 이렇게 세 정도의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장비 회사들에서의 PLM의 추진 목적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어떤 우리 장비 회사들의 현황, 그리고 경영진의 고민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가 분석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떤 저희가 구축했던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 스타디로 해서 내용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비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투비입니다. 그래서 PLM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좋아지고, 어떤 일이 편해지고, 어떤 일이 회사 내에서 프로세스가 빨라져서 어떤 리드타임이 단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 부분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어떤 PTC에서 말하는 어떤 PLM의 밸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PLM은 그냥 도입만 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여러분들이 현업분들의 노력들, 그리고 물론 개발하는 저희 회사라든지 PTC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고객분들의 어떤 회사 내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LM의 구축에 대한 어떤 추진 목적입니다. 왜 PLM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고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저도 요즘에 이제 한참 PLM 세미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오셔서 한번 PL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선적으로는 환경 변화입니다. 기존의 어떤 제품 개발에 대해서 제품 개발 기간에 더 심화된 개발 기간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도 그렇고 우리의 커스터머들은 빠른 기간 내에 반납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요즘 같이 이제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대 비용 증가라든지 경영에 대한 이익률 저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R&D의 효율화, 이제 기존의 어떤 하던 업무들이 어떤 좀 더 효율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적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어떤 품질, 스피드 경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마켓에 대한 글로벌 스피드화 이런 부분도 많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제 장비 회사들의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어떤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RP에 있는 정보와 이제는 PLM의 어떤 우리 PLM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요구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 개발이나 이런 개발 업무에 대한 R&D 업무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기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협력업체와의 협업 부분, 상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어떤 필드, 생산 공장 그리고 또는 가공업체에 나가 있는 도면들이 실제 파이널 도면들인지 버전이 리비전에 대한 브리치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보 보안 체계 그리고 개발 이력 관리. 과거에 우리가 2년 전에 납품했던 제품을 다시 재납품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 당시 개발했던 인력들이 퇴사를 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찾는 데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거 이력에 대한 데이터 부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추진 목적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어떤 제품 개발 업무에 대한 R&D 업무와 R&D 업무 체계의 동기와 최적화에 대한 업무 재고 기여도를 갖다가 한 번 더 드린다는 겁니다. 즉, BPM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한 개발 이력 관리 부분이 강화됩니다. 리비전 관리 부분이라든지 도면의 리비전 부분, 제품의 어떤 재생산을 하기 위한 그 설계 도면 이런 부분들의 재사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ERP와의 정보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산 시스템과의 생산 프로세스 쪽 통합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언어 체계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멀티랭귀지 홈페이지다 그러면 어떤 한글화 페이지 따로, 영문화 페이지 따로, 일본화 페이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페이지를 따로 안 만드시고요. 솔루션에서 이런 글로벌 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PTC 윈칠 같은 경우는 9개 언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라는 게 한글로는 전자결제지만 영문로는 어떻게 되고 일본어는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디파인을 해 놓으시면 익스플로어에서 랭귀지를 한글로 하느냐, 일본어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랭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 랭귀지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어떤 제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 모든 산출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PLM 추진 목적을 통해서 효율적인 상품, 어떤 제품 개발의 업무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극대화해서 월드 넘버원으로 가져가는 게 PLM 시스템의 아주 대표적인 구축 목적입니다. 내용이 좀 힘들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PLM 시스템은 PLM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방송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는 PLM이라는 용어를 안 썼고요. 예전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썼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제품 정보 관리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각 개개인의 예전에 PC에서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에 개개인의 PC에 하드의 정보가 다 보관되어져 있고요.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좀 괜찮은 PC를 한 대 사서 하드디스크를 많이 늘려서 그 하드디스크 용량을 어떤 폴더를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서 그 폴더에다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데이터 매니지먼트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PDM 수준까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PDM 수준은 어떤 거냐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설계팀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리비전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해서 생산으로 넘기기 직전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PDM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더 나아가서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아이디어 단계, 앞뒤로 개발의 앞뒤 영역까지 다 포함된 부분을 PLM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PDM은 예전에 여기서 나오는 설계팀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플라이 데이터 일부분까지 모아서 관리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PDM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프로젝트 관리하는 부분들, 어떤 리퀘어먼트 쪽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프로세스 부분까지, 또는 이제 서비스 마케팅 영역까지, 이런 전 영역을 커버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PLM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PLM 시스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산출물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크게 이제 1단계 산출물, 2단계 산출물, 3차 산출물. 그래서 1차 산출물은 어떤 엔지니어의 PC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기구 도면이라든지 소스, 회로 도면, 이런 도면들이고요. 2차 산출물은 이 1차 산출물을 가공한 산출물입니다. 보험이라든지 설계 변경 요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공 데이터가 2차 산출물이 되고요. 2차 산출물을 활용해서 생산을 위해서 추출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3차 산출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계획서라든지 작업 지시서, 이런 부분들이 3차 산출물들이고요. 이 3차 산출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PLM 시스템만이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E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차 산출물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출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 기구 도면들, 그리고 어떤 관련된 문서들, 승인서라든지 통보서라든지 파트리스트, 그리고 회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로 도면, PC 도면, 거버 파일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파일들, 그리고 관련된 문서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소스 코드라든지 어떤 관련된 문서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차 산출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른성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PLM 시스템과 ERP 연계를 통해서 구매 발주 업무까지 이어져 이중 업무 제거 및 업무 통일화가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 PLM 시스템과 ERP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구매 발주 업무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를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떤 윈칠이라는 PLM 시스템과 SAP ERP를 연계를 통해서 그 웹 발주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성님께 제일 먼저 질문해 주셨으니까요. 서른성님께 백화점 상품권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에지지입니다. 어떤 장비 회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구매 업무라든지 구매 조달 업무, 그리고 생산, 서비스, 영업, 그리고 뭐 기획, 연구소, 모든 회사 내에서 조직들이 어떤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다 흘러가는 거 있습니다. 뭐 설계 데이터가 구매팀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지는 않고요. 넘어가는데 그 방식이 기존의 어떤 이메일을 통한다든지 어떤 내부의 그룹을 통한다든지 메신저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지고, 생산팀 같은 경우는 설계팀이 항상 요청하시는 데이터들이 있죠. 뭐 도면 좀 보내주세요. 그럼 설계팀에서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글쎄 제가 잘 못 봤는데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또는 메일로 보냈으면 메일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어떤 표준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네이커 넷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뱀 구조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도 어떤 양산 기반의 산업과는 달리요. 어떤 뭐 물론 반도체 장비에서도 어떤 양산 산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같이 이런 부분,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같은 부분은 어떤 수주형 장비 산업은 이런 그 양산 기반의 회사와는 아주 다른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BOM을 가지고 있고 부품 협력 업체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이한 서로가 성격이 상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 글라스 사이즈의 대형화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형 조립 부품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협업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문 생산, 오더 베이스다 보니까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든지 어떤 제작 납기를 빨리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잦은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생기면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는 원가 구조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하고 또 이야기가 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어떤 제작 납기 부분이 짧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느끼고, 세 번째가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정 협력 업체에게 일이 많이 부과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가공에 대한 미스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단납기에 맞추다 보니까 잦은 설계 변경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계 변경의 어떤 관리. 3번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번, 3번, 여러 번, 5번, 10번까지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진 쪽에서는 설계자가 이력이 잦은데 설계자가 나가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건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회사들은 A라는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데이터를 옆 사람들이 그냥 하드채 그냥 카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를 인수위관 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만 갖다 보니까 다음 업무가 이어지지가 않고, 그 사람 후임자가 오신 분들도 데이터만 보고는 업무를 갖다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구매 업무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도대체 납기는 언제가 납품은 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구매 이 부분이 이제 ERP하고 연동이 되어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 관련된 정보가 한눈에 가능한지 어떤 BOM을 갖다가 확인하고 리비전을 확인하고 과거에 이 버전이 왜 C 버전으로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설계팀과 외주 또는 공장과의 도면의 버전이 일치하고 있는지 실제는 C 버전이 파이널 버전인데 가공업체는 우리 B 버전을 가지고 가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업에서 가져오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떤 아이디어 단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최종 도면의 버전은 어디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납품했던 도면들을 재납품할 때 과거에 납품한 제품을 다시 생산해서 납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세대나 5.5세대 장비들을 다시 한 번 더 뭐 납기를 해야 될 때는 그때 데이터들을 도대체 다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그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는 실제 바로 그냥 새로 그리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일들도 빠르다고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영진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어떤 단품 수주 방식의 어떤 전형적인 프로젝트 형태의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업체고요, 이쪽이. 장비업체에서 어떤 그 표준 공정 사양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수요업체. 수요업체는 이제 삼성 LCD나 LG 디스플레이 되겠죠. 이쪽에다 제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제안이 오케이가 되면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해서 조인트 디벨롭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어떤 테스트 장비를 하나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능이 잘 나오고 수요업체에서 오케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비 PO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장비 수주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장비업체들은 2차 협력업체들, 가공업체라든지 소싱업체들 이쪽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실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주고받게 되고 장비가 이제 생산이 완료가 되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하고 같이 현장 테스트, 필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는 이제 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들이 현재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 전체죠. 이 전체 영역에서 협업이 다 필요한데 지금은 좀 떨어져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에서 이어진 내용들인데요. 어떤 PO를 받게 되면 PO를 받게 되면 그 사양에 대해서 사양 협의를 고객과 먼저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 생산 계획이라든지 납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때 이제 개발 진도 관리,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정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가면 물론 여기서도 일정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설계 사양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부품 개발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뭐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에 맞춰서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납기가 언제 적정 시절에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그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생산 일정이라든지 공수 관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출하를 해서 시험 가동.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쪽 출하될 때까지 수주를 받아서 출하될 때까지 이 영역이 상당히 단납기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빈번한 설계 변경 그리고 부품 입고 후에 장비업체 조립 가능 그리고 부품 개발 시점의 불투명 그리고 정보기술의 보안 문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출하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별 원가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처음부터 원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 원가 관리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조립 공수 관리 그리고 납기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 배경은 ERP를 새로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우리 PLM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ERP를 도입하니까 당연히 PI를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기존에 쓰고 계시는 코드들을 갖다 다시 한번 더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설계, 도면 번호 부여 체계라든지
이런 품번 뷰 체계 이런 부분들을 ERP에 맞게끔 다시 PI 작업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PLM과 ERP가 연동이 되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관리 부분들입니다. 프로젝트가 단순 일정 관리뿐만 아니고 리소스 관리, 그리고 이제 산출물 관리, 거기에 대한 어떤 KPI 관리 부분도 들어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프로젝트 관리는 자동차 쪽에서는 APQP 단계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장비업체 쪽에서는 APQP 단계까지는 관리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일정 리소스, 산출물, 이슈, KPI 관리 정도는 하시는 게 향후에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성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PM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갖다가 관리하실 수 있는 여분이 생기게 됩니다. 박오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한지요? 라고 주셨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력 추적 관리 부분이 가능하고요.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회사의 표준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설계 변경이 생기면 ECR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ECR이 승인이 되면 다음 이제 ECO, 실제 이제 설계 변경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죠. 설변이 들어갔을 때는 그 설변은 설계팀만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 변경된 거에 대해서 어떤 구매팀에 가서 소싱 여부, 그리고 원가 관련된 부분들, 여러 부서의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생산팀의 합의도 구해야 되고, 품질팀의 합의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표준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표준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탑재를 시킬 겁니다. PLM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래서 내가 발생시킨 설계 변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과거 버전들 다 추적 관리가 하시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왜 일어났는지, 이 설계 변경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는 어떻게 할 건지, 재고 소진 후에 이 설계 변경을 쓸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재고는 그대로 파기를 하고 새로 설계 변경된 파트를 바로 적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ERP하고 연동이 되어서 설계 변경이 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구축 범위입니다. ERP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ERP와 인터페이스 부분들, 그리고 PI를 통한 기초 코드 변경,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메인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당연히 이제 일정 관리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 KPI 관리. 여기서는 타겟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KPI 관리, 그리고 액티비티 관리, 이슈 관리, 형상 관리. 프로젝트 관리가 저희는 이제 PMS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PMS조차도 이제는 버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PM이 프로젝트 일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버전, 2버전, 3버전에서 버전 형상 관리를 해서 버전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정이 바뀌어버리는지 또는 타스크나 WBS가 추가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는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계시는 게 이제 MS 프로젝트입니다. MS 프로젝트처럼 이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데 MS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이나 BOM 쪽에서는 어떤 설계 변경과 연계된 어떤 BOM 관리 부분들, 그리고 어떤 ERP 전송, BOM의 ERP 전송 부분, 그리고 전송된 이력 관리 부분, 그리고 부품 체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PLM과 시스템 ERP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된 데이터지만 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각 시스템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서로 간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구축 목적이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구축할 때 당시 기대효과인데 이제 어떤 명확한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행 관리를 통해서 업무가 누락된다든지 정보가 누락되는 걸 갖다가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설계 도면의 시스템, 기존의 이제 어떤 설계 도면 시스템, 그리고 기관계 시스템, ERP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합을 통해서 업무의 이중성을 갖다가 제거하겠답니다.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업무의 이중성을 제거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의 어떤 보안 강화,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기술 자료, 특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 강화 부분들, 그리고 모기업,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어떤 협업, CPC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협업 시스템인데요. 협업 시스템 기반으로 원활하게 업무 협조로 낭비 요소를 제거될 거라고 하는 게 기대 효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비 이미지로서의 저희가 파이널 이미지입니다. 투비 이미지로 어떤 위에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PLM 시스템입니다. PLM 시스템이고 이 부분이 CPC 시스템입니다. PLM 시스템은 이 방화벽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 있고요. CPC 시스템은 방화벽 밖에 DMZ 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M 시스템은 우리 회사 내부 직원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는데 보신 바와 같이 기본 메뉴입니다. 작업 공간. 이 부분은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조직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도면 관리, 문서 관리, 그리고 설계 변경 관리, 그리고 부품 비효행 관리, 협업 관리, 이슈 관리, 품질 관리, 업무 분석 이렇게 주로 많이 구축하시는 메뉴 중심으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PLM 시스템이 됩니다. PLM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이 ERP라든지 그룹웨어, CAD 시스템, 어떤 다른 내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업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부 협업이 있고요. 외부 협업이 있습니다. 내부 협업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어떤 협업을 하는 부분이고, 외부 협업은 우리 협력업체들과 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부 협업을 통해서 우리 CPC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도면을 배포한다든지, 협력업체한테, 가공업체한테 도면을 배포한다든지, 우리가 그 설계 외주를 준 업체로부터 도면을 접수받는다든지, 거꾸로. 그리고 설계 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서 배포라든지 설계 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라든지, 설계 변경이 물론 우리 회사 사위에서 설계 변경도 일어나지만 협력업체 이외에서도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서 사유서라든지 여러 대책서 이런 부분들을 또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업 부분들, 그리고 품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온라인 미팅, 설계 미팅입니다. 똑같은 도면을 어떤 도면을 하나 두고 이 도면을 이 시스템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뷰라는 PTC 윈칠에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다자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또 똑같은 도면을 보면서 동시에 회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면을 3D 도면일 경우는 돌려도 보고 잘라도 보고 치수도 재고 여러 가지 코멘트도 거기다 주석이라든지 마크업도 다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시고 물론 PLM 시스템이 다 저장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디테일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설계 변경 및 원부자재 변경에 대한 리비전 넘버를 별도로 관리하겠지만 최신 버전에 대한 자동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요? 라고 주셨는데요. 설계 변경이 끝나게 되면 설계 변경 끝나는 시점의 프로세스 중 하나가 주로 이제 연구소장님께서 설계 변경 적용일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설계 변경 적용일이 지정이 되면 관련된 부품이나 도면들의 버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리비전 업이 되면서 자동으로 엎어지면서 관련된 BOM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BOM이 이전에 다 설변을 통해서 설변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BOM을 버전업 시키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 적용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날에 맞춰서 다 자동으로 설변이 적용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PLM의 밸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M 이제 이 시점,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데이터들 관리 부분은 물론 PLM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품 공급사라든지 우리 협력업체들과는 CPC라든지 PLM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도 고객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PLM이라든지 CPC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협업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협업입니다. 콜래보레이션. 협업은 우리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협업, 외부 협업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내부 협업은 어떤 우리가 설계팀에서 도면을 만들어서 어떤 생산팀이라든지 품질, 어떤 구매팀에게 기존에는 도면을 다 출도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갖다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시스템, PLM 시스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PLM 시스템 내부에서 내부 배포라는 기능을 통해서 도면을
어떤 용도의 목적으로 배포하는지 배포를 하게 되고 검토 의견도 받아서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 PLM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서 간의 일을 협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내부 협업이 있고 어떤 우리 협력 업체들과 또는 어떤 그 우리 회사 밖에 해외 지사라든지 해외 공장 이런 부분과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외부 협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해외 공장 부분도 내부 협업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지만 외부 협업은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공업체에다 도면을 내보낸다든지 우리가 도면 외주를 준 업체로부터 도면을 접수받는다든지 그리고 설계 변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우리 협업 부분도 CPC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대표적인 그 도면을 협력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부분입니다. 설계 외주를 준 업체입니다. 그래서 설계 외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PLM 시스템과 CPC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이 협력업체에서 아이디를 부여받아야겠죠. 우리 CPC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도면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도면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담당자, 우리 내부의 설계팀의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도착한 메일을 보시고 CPC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결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결제를 해줄 건지 이 도면에 대해서 이 도면의 승인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래서 만약에 반려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협력업체에게 통보가 가고요. 반려가 되었다고. 그리고 승인이 되게 되면 이 CPC 시스템에서 도면이 PLM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이관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면의 내부에 이제 도면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내부에 관련된 부서에 도면을 배포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그 다음에 도면을 가공업체에게 내보낼 때는 팀장님의 승인을 받고 도면을 외부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거꾸로 PLM 시스템에서 도면을 배포를 클릭을 하시면 도면이 배포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거꾸로 CPC 시스템으로 도면이 넘어가면서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배포받는 업체에서는 제작사 쪽에서는 관련된 메일을 받으시고요. 시스템에 들어와서 도면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출력을 한다든지 또는 뷰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그 질문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스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항상 시스템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스템은 그 다음 사람에게 항상 노티스 메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노티스 메일이 가기 때문에 메일을 받으시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확인하시고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작사라든지 우리 협력업체들도 메일이 다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배포 같은 경우는 DRM을 쓰셔서 배포를 하셔도 되고요. DRM이 없으시면 프로덕트 뷰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린팅 온리, 배치 프린팅 온리 또는 어떤 그 워터마크 삽입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드 온리 타입으로 배포한다든지 또는 어떤 프로덕트, 설계팀에서 만약에 프로이로 설계가 됐다면 파일이 프로이 파일로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 뷰용 파일로, 프로덕트 뷰에서만 열리는 파일로 배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배포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영섭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PLM을 이용할 경우 협업이라는 큰 효과에 대비 외부 협력업체들과의 자료 공유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물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DRM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DRM은 데이터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메이저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DRM 업체들과 연동을 다 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봤지만 DRM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게 가장 강력한 보안 책이고요. 차 선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덕트 뷰용 파일로 배포한다든지 어떤 워터마크를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또는 프린트 온리로만 배포를 해서 한 번만 프린트하고 CPC 시스템에서는 지워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심영선님께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노트북 가방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오픈입니다. 똑같은 도면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는지, 설계 담당자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에서 제가 잠시 뒷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뒷페이지를 보여드리면 보신 바와 같이 시각적 공동작업 세션이라고 해서 협업회의를 오픈하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협업회의가 오픈된 거고요. 이렇게 협업회의를 오픈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CPC, 우리 협력업체 또는 해외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시스템에 PLM이라든지 물론 CPC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참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회의하실 때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프로덕트 뷰라는 솔루션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도면을 지금은 2D 도면인데요. 3D 도면까지 뭐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3D 도면 같은 경우는 또 회전을 해본다든지 단면도를 잘라본다든지 치수를 측정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여러 명 이제 협업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그 리스트에서 발표권을 가진 사람만이 저처럼 이렇게 뭐 주석을 단다든지 이 부분을 가공해 주세요. 여기다 주석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주석 세트입니다. 어떤 뭐 지시선이라든지 뭐 도형들도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석 마크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 일부분만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그 도면의 상세 보기, PLM 시스템에서 도면의 상세 보기에 들어가시면 밑에 썸네일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도면과 관련된 어떤 주석이라든지 마크업 그리고 설계 변경 관련된 협업회의 했던 이력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자 입장이 있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프로1로 설계를 갖다가 했을 때 만약에 회사에서 인트라링크라는 어떤 CAD 서버를 쓰고 계시면 인트라링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퍼블리싱을 통해서 PLM 시스템으로 이관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이 이제 인트라링크라는 솔루션을 안 쓰고 계시면 이 부분은 스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프로이뿐만 아니고 PTC의 윈칠 같은 경우는 프로이뿐만 아니고 오토캐드라든지 인벤터, 카티아, UGNX 여러 가지 캐드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렉트로 PLM 시스템으로 이제 넣게 되시겠죠. 체크인 하시게 되고 체크인 하실 때 또 워크그룹 매니저를 통하시게 되면 부품이라든지 BOM, 파트라든지 BOM까지도 같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 관리, 도면 관리 이런 부분들을 PLM 시스템에서 설계자들이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ERP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코드라든지 WBS 코드 또는 원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품목에 대한 정보들이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업을 위해서 CPC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협력업체들과의 협업 부분 그리고 구매팀에서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구매팀에서 어떤 ERP 시스템에서 발주 처리를 하고 여기를 통해서 CPC 시스템에서 가공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이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가는 이런 구매 업무, 이런 부분도 실제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투비 이미지가 아니고요. 실제 회사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투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PLM 시스템을 바라본 관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DM,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걸 중심으로 출발을 했다면 어떤 연구소 내부의 공유를 통해서 PDM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PDM 시스템은 설계자분들의 PC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PDM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한 곳에 다 모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도면 관리라든지 문서 관리, 부품 관리, BOM 관리 이 정도 수준에서 구축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나아간 내부 협업, 어떤 내부 협업을 위해서 어떤 그 구매팀이라든지 생산팀, 품질팀과의 협업을 위해서
PLM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설계 변경이 들어가게 되겠죠. 설계 변경 프로세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리비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부 배포, 이런 부분들이 이제 PLM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외부 협업을 통해서 외부 협업까지 같이 붙이게 되면 이제 CPC 시스템이 붙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에 따라서 뭐 품질 업무라든지 QA팀에서 하고 계신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특허 시스템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MPM입니다.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소싱 부분, 구매 쪽에서 많은 원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PLM 시스템, CPC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통해서 개발 업무에 대한 원가 부분도 많이 절감을 하셨어요. 근데 향후에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산 쪽이라는 겁니다. 생산 공정을 얼마만큼 표준화하고 심플화하고 타이트하게 가져가느냐. 따라서 생산 원가를 줄임으로써 제품 전체의 원가를 줄여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기업들은 이 MPM에 많이 집중을 할 것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MPM은 생산 공정 관리입니다.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그래서 잠시 MP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M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도 PTC의 솔루션 중에 MPM 링크라는 제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M 링크라는 제품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보신 바와 같이 프로이라든지 여러 설계팀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PDM 링크, 이 PDM 링크라는 게 심플하게 이제 PLM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M 시스템에서 이제 파트라든지 보험 정보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하시게 되고요. 생성을 하시게 되고 CAD 파일, 그와 관련된 산출물들, 다큐멘트, 그리고 프로덕트 뷰, 아까 보신 이제 어떤 뷰어 파일. 이 프로덕트 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프로이로 설계된 데이터는 프로이가 있어야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뭐 프로이뿐만 아니고 오토캐드로 생성된 데이터들은 오토캐드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윈칠이라는 PDM 링크를 통하게 되면 프로이가 없더라도 이 프로덕트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는 프로이 파일로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프로이 파일도 프로덕트 뷰에서 다이렉트로 오픈이 되지만 프로덕트 뷰에서는 윈칠이 프로덕트 뷰용 파일로 컨버전을 시켜줍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구매팀에서 구매 발주를 위해서 프로이 데이터를 갖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구매팀 사람에게 프로이를 사서 깔아주기에는 금액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윈칠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PDM을 구축하신 회사 같은 경우는 구매팀이나 생산팀에서는 프로덕트 뷰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열어서 치수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게 PLM이고요. PLM의 상위 개념으로 이 PLM을 포함한 개념이죠. 보신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이제 MPM 링크라는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이 M봄, 엔지니어링 봄에다가 ERP로 넘겨서 M봄을 만드시잖아요. 매뉴팩처링 봄에다가 이제는 거기다가 어떤 플래닝이라든지 M봄에다가 플래닝이라든지 워크 작업지시설 같은 부분들을 추가하시게 됩니다. M봄에다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라든지 어떤 리소스 부분에서는 어떤 플래닝, 어떤 워크 이제 누가 일을 할 건지, 어떤 툴이 필요하고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게 MPM 링크입니다. 보시면 이제 설계 쪽에서 나오는 어떤 이보험에서 이제 M보험으로 넘어가서요. M보험에서 보신 바와 같이 M보험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 지시를 갖다가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게 생산 프로세스인데요. 혹시 이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 이 전체에 또 대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생산 프로세스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작업 지시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MPM을 통해서 나오는 작업 지시서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시각적인 설명, 실제 데이터, 이 부분이 이제 프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이 시각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작업 시간 분석, 시간 분석이라든지 파트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시간 쪽에서는 어떤 인력, 스킬 이런 부분이 다 작업 지시서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좀 더 프로세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계가 승인이 되면 이 설계를 가지고 E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M봄을 만들게 됩니다. 이 M봄을 가지고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E봄에서 M봄이 되면 M봄에서 어떤 디테일하게 작업 지시 보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 지시서, 다이나믹한 작업 지시서를 갖다가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뭐 ERP로 전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ERP에 어떤 공정 관리가 들어가져 있으면 생산 공정 관리랑 연계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PM 같은 경우는 도면 및 엔지니어링 보험, 매니팩처링 보험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 관리 그리고 리소스 관리 등을 연결을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갖다가 ERP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WBS까지 다 ERP와 연계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언제 만드는지.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무엇을 어떤 진공 챔버에 진공 밸브를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건지. 이 진공 밸브를 갖다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김철수라는 사람과 김영희라는 사람 2명만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 리소스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력 스케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툴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스킬은 누가 어떤 스킬이 필요하게 되고 공정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정을 이렇게 대처 공정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조립하는데 시간이 만약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그 밸브 작업을 했을 때는 3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급자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7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간까지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생산 조립이 끝나는지 시간 관리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종 작업 지시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NPM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PLM으로 넘어와서 PLM을 구축했을 때 기대되는 정성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라든지 어떤 부품 BOM 쪽에서는 각 제품별 히스토리 산출물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표준 제품 부품 관리를 통해서 개발의 안정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표준품 관리, 공용품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확한 품목 정보를 갖다가 ERP와 인터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버전이 미스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CAD BOM, CAD 정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BOM을 갖다가 형성한다든지 어떤 BOM의 표준화, 정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BOM 작성에 대해서 어떤 이력 관리라든지 배포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는 어떤 회사 내에 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시스템에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어떤 나머지 ERP와 연계를 통해서 WBS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산 스케줄이라든지 구매 스케줄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슈로 나오는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면서 바로바로 처리한다든지 아주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부분도 다 이슈와 다시 회의를 통해서 그걸 이슈를 해결한다든지 그 이슈가 설계 변경하고 바로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진행 관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윗분들도 나머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산출물 관리, 이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가져가게 되고요. 문서 관리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서 공유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문서를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리유즈가 가능해지고 관리 문서에 대해서 당연히 도면처럼 버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도면만 버전이 업이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죠. 그에 대한 어떤 버전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통해서 산출물이 저장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관리 쪽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도면 정보의 불일치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도면의 품질 확보 부분도 많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도면 배포를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개발의 생산성을 갖다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의 관리의 효율성에 따라서 개발 기간의 단축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력 관리를 통해서 필드와 실시간으로 도면을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표준 프로세스를 갖다가 PLM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되면 설계 변경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시게 됩니다.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설계 변경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다라고 시스템적으로 그 업무를 지켜나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설계 변경이 진행되는지, 구매팀에서는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생산팀에서는 검토가 됐는데 뭐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진행 현황 공유라든지 부서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협업 관리 쪽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협업,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실시간 미팅, 그리고 이제 ERP 연결을 통해서 정보 통합 관리, 그리고 산출물의 내외부 배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어떤 정성적인 기대 효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PADM, PLM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구축했던 고객사 중심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제 어떤 정량적인 기대 효과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으로 볼 때는 제품 정보 조회라든지 검색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요. 재활용 부분들 사용에, 그리고 의사결정 기간에서 많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 과거에 뭐 도면을 하나 들고 직접 가공업체를 간다든지 그런 어떤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에 대한 설계 변경 횟수 오류 감소 가장 크죠. 설계 변경의 오류 횟수가 감소 크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발 기간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단축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어떤 업무 누락이든지 정보 누락 부분이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관리를 통해서 처음에 아이디어, 비즈니스 단계에서부터 어떤 개발 단계, 그리고 생산, 납기, 완료 단계에서 어떤 뭐 일정뿐만 아니고 타겟 아이템 KPI 등 여러 가지 이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기존의 어떤 ERP 시스템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CPC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구매 업무에서 발주 업무까지 이어지는 그런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설계 도면에 대한 어떤 보안 강화입니다. 도면도 뭐 아무나 볼 수 없게끔 권한 관리라는 게 시스템에, PLM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별 권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웹 버전이다 보니까 윈칠 같은 경우는 100% 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에서 버튼 하나가 있다, 뭐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다. 그 버튼에 대해서조차도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면을 뷰는 누구까지 하겠다. 그래서 어떤 권한 관리를 통해서 보안을 갖다가 강화하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안은 말씀드린 대로 DRM이죠. DRM 적용을 하시는 게 더 확실한 보안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PC입니다. CPC 기반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낭비 요소를 갖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PC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젝트 협업, 뭐 모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어떤 문서주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설계 미팅, 다자 간의 설계 협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면, 협력업체에서 모기업에서 협력업체로 내보내는 도면이라든지 협력업체에서 거꾸로 모기업으로 제출하는 도면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 지원, 이런 부분들이 CPC 기반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LM의 밸류입니다. 앞에서 이제 PLM을 말씀드렸는데요. PLM을 좀 더 기능적으로 밸류 설명을 드리면, PLM의 말씀드린 대로 PLM의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Time to First Design. 제일 먼저니까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단축시키고, 그리고 코스트 절감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코스트를 절감하고, 그리고 업무의 유기적인 연속성을 갖다가 지켜드린다는 겁니다. 구매 업무가 끝나고 어떤 그 다음 업무로 넘어갈 때 끊어지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쭉 이어지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디시전 서포트, 의사결정을 갖다가 단축시켜드립니다. 의사결정 기간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고
뭐 어떤 타스크라든지 WBS, 그리고 리소스 관리, 시간 관리, 이슈 관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품 정보 쪽에서는 전자식 카탈로그까지 생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니팩처링 컬래버레이션,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생산 지원 쪽에서 생산 쪽에다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PLM 영역에서는 그리 많은 생산 쪽에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어떤 N봄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지만, 향후에 이제 NPM 링크까지 이제 붙게 되면 생산 쪽에서는 프로세스까지, 심지어 납땜을 하나 하는 프로세스조차도 다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컨피그레이션, 디자인 콜래보레이션.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제품을 정의한다든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절약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PLM 시스템은 크게 저는 이제 크리에이트와 컨트롤의 관계라고 봅니다. 연구원들의 관점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생산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고 싶고 관여 안 받고 싶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도 한번 설계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한번 설계해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인지.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연구원들의 활동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 친구가 뭘 하는지, 내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하는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속 매일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컨트롤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합의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어떤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생산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이고 생산이고. 그래서 개발에서는 디지털 프로덕트를 갖다가 PLM에서 가상화시켜서요. 디지털 프로덕트로 어떤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해서 개발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 부분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그래서 디지털 프로덕트에서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생산에 넘어갔을 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제 피지컬하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양산에 들어갔을 때는 오류가 많이 없이, 즉 설계 변경을 많이 안 하고 바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PLM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또는 PLM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시스템만을 도입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전 사원, 경영진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우리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들, 설계 변경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도면의 등록 프로세스, 문서의 등록 프로세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업무를 준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참여를 하려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연구원들은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등록하는, 그래 뭐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 등록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데이터를 등록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갖다가 그 다음 이어지는 프로세스들의 어떤 다른 부서들의 업무가 이어지게끔, 그래서 어떤 연구원들의 어떤 마인드가 변화가 좀 되어져야 되고, 연구소에.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그래요 뭐 데이터 내일까지 등록해 드릴게요 하고 그냥 대강 만들어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양이 아니고요.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어떤 질적으로 좀 높이셔야 되고요. 데이터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갖다가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설계 변경 설계팀의 이슈 관련된 주간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합니다. PLM 시스템을 띄워놓고 해당 파트나 어셈블리를 띄워서 실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뭐 이런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간 업무라든지 생산 일보 뭐 이런 부분들도 PLM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다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PLM 시스템의 총괄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계획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 PLM 시스템은 그룹이라든지 어떤 이런 레가시 시스템과 좀 성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ERP 시스템에 전담하는 부서라든지 전담 담당자가 당연히 지정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PLM 시스템도 그
그만큼 ERP 시스템만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전담 부서까지 있으면 아주 훌륭한 서포트로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혁신과 어떤 중간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전파. 이게 뭐냐면 시스템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세미나 이런 부분을 열어서 사내의 어떤 PLM 시스템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공도 구축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향후에 운영도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프로덕트와 동일하게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과연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프로덕트와 동일하게 히스토리 버전이 설계 도면이라든지 문서까지 다 히스토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프로덕트조차도 히스토리 관리,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님께서 한 번 더 주셨는데요. 생산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솔루션 내에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생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NPM 링크라는 부분 솔루션을 같이 도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생산에 대해서 프로세스 단위까지, 공정 단위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른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CPC를 통해 외부 협력업체와 도면 배포 등 협업이 실시간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위협성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보안의 위협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조금 더 보안에 신경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CPC 시스템과 같이 어떤 DRM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게 보안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영섭님께서 질문 주신데요. PLM에서 생성된 BOM 정보를 ERP의 자재 생산 재고 원가 등과 여러 시스템과 연동이 되도록 연계가 되어 변경 정보에 대한 자동으로 생성, 수정, 삭제 등이 되어야 할 텐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 업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ERP 쪽에서 어떤 표준 프로세스를 가지고 코드 표준화가 되어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외부 협력업체와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주셨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어떤 PLM 시스템은 저희 방화벽 내부에 운영을 하고요. CPC 시스템은 방화벽 밖에 DMZ 존에 두게 됩니다. 최동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프로이에서 생성한 파라미터와 PLM 연동이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프로이에서 어떤 생성된 파라미터 값들을 PLM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져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품번 번호가 ERP와 연동이 되어져 있다면 해당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가져와서 연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성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중소 및 소기업의 적당한 PLM 프로그램 개발은 계획이 없나요? 라고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용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템플릿화 시킨 PLM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중소기업용으로 따로 저희가 패키지화해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찾아뵙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장비 개발 분야에서 PLM 중 설계 모듈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PLM에서 설명해 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그 설계 방법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용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 이제 어떤 그 설계 쪽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과 같이 찾아뵙고 어떤 다른 장비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님께서 연속된 질문인데 PLM에서 수정된 것이 프로이 파트 파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거꾸로 이제
PLM에서 파라미터 값을 바꾸면 거꾸로 프로이로도 넘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이에 보면 워크그룹 매니저라는 어떤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워크그룹 매니저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다 가능한 일입니다. 박호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매뉴팩처링 보험은 요즘 구축 업체들은 PLM 시스템에서 구축하나요? 아니면 ERP에서 구축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회사의 그 프로세스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은 E보험은 PLM에서 구축을 하시고요. M보험은 ERP에서 구축을 하십니다. 또는 이제 ERP가 기능이 약한 ERP를 가지고 계시다면, 물론 이제 저희 쪽에서 따로 M보험을 PLM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ERP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구축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김정은님께서 주셨는데요. PLM 구축 시 서버의 사양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서버의 사양은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접속, 컨커런트 유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동시 접속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떤 그 커넥터라든지 이런 작은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데이터가 양이 작겠지만, 어떤 대형 장비, LCD 장비 업체나 이런 장비들은, 회사들은 데이터가 큽니다. 데이터 파일이 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고사양의 스펙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컨커런트 동시에 접속하는 유저 수를 갖다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서버 스펙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그 DB 쪽은 윈칠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든지 SQL이든지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주홍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PLM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생산 혁신 효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비용 절감은 저희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디테일하게 산출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원가 부분이 많이 세이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계 변경 횟수가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가 세이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산 혁신 쪽에서도 당연히 대대적인 혁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산 부분에서도 많은 기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도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춘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성공적인 PLM 시스템 구축하고 효율성이 높은 운영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마지막 장표에서 어떤 키로 제가 보여드린 부분들, 어떤 경영진에서부터 어떤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회사가 분위기가 PLM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PLM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전담적으로 PLM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담당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까지 있으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PTC에서 TLO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죠. 이벤트인데,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3개월간 PTC에서 프로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 FXE 2카피랑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 2카피. 요렇게 구입을 하시면 FXE 1카피랑 프로덕트 포인트 1카피, 그리고 이러닝을 갖다가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TL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PTC 홈페이지를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e3ps.com으로 오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모션이니까요. 이 기회에 프로이 싸게 구매하셔서 좋은 솔루션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